네, 브리니 TV 예, 오랜만에 게스트를 모시고 미모의 게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그 목소리가 이 평소 목소리가 아닌데. 30대 초반에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30대 초 여성 직장인 모셨습니다. 네. 고민이 뭡니까요? 시드머니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 실입주랑 투자 목적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 상황인데 그 다세대 매매는 좀 어떠할지가 궁금해서 네. 먼저. 다세대 매매. 네. 그리고 좀 이게 아니면 무리를 해서라도 아파트를 매매를 해서 가는 게 나은지, 향후에 이제 좀 발전 가능성 보고 시세 차익이라든지 확실하지 않은 다세대를 매매해서 가는 게 나을지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시드머니가 얼마죠? 6천 정도 됩니다. 저번에 나오셨던 분의 2배네 그래도. 근데 이제 뭐 사실 당장 좋은 집을 구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있고 또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게 저는 이제 좀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 전에 고민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어떤 다세대를 구매하고 싶은지, 네. 그리고 만약 구축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또 서울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말씀하셔가지고 네. 또 어떤 구축을 구매하고 싶은지 엑셀 파일로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봤어요. 네. 다 보고 입지도 보고. 근데 뭐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러면 그 시드머니와 추가적인 여유자금 그리고 뭐 대출까지 끌었을 때 그런 평균적으로 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3개 보내주신 거 평균으로 하니까 한 1억 정도, 네. 그러니까 LTV 40% 다 받았다고 쳐도 네. 1억 정도 부족하고. 어디 동네? 뭐 영등포 쪽이랑 합정. 네, 합정 쪽이랑. 합정. 네. 그래서 동네는 뭐 당연히 괜찮은 동네인데 발전 가능성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영끌 플러스 뭔가 또 다른 돈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보내주셨던 구축 같은 경우,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최소 또 한 3개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것도 평균, 그러니까 LTV 다 받고 시드머니 합치고 했을 때 그건 한 2억 네. 플러스 알파가 부족한 금액이더라고요. 거기 또 어디지 여기요? 뭐, 네. 얘기해 주셨.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 뭐 관악 현대? 네, 관악 현대 아파트랑 그리고 성북구 쪽. 뭐 그때 성북구 정릉 쌍용, 정릉 네. 쪽에, 네, 그다음 뭐 맞아요. 정릉 우성, 관악구 신림 현대. 네. 여기는 이제 맥시멈으로 주택담보대출 다 받았을 때 한 2억 이상이 부족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사기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영끌을 한다고 해도 전혀 저는 진짜 무리한 대출은 지양을 하고 네. 무리한 투자도 지양을 하는데, 네. 그거를 지금 하시려고 한다면 저는 말리고 싶어요. 일단은. 실거주만 일단 실거주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투자 같은 경우,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전세금 플러스 내 돈만 있으면 일단은 투자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실거주를 하게 되면 그 집에 온전히, 그러니까 주담대 빼고는 주택담보대출 외에는 60%의 제 돈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6억, 뭐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실거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이 5억이니까 5억이 40%, 2억이 나오죠. 그럼 제가 갖고 있는 돈은 뭐 여기저기 뭐 모아놓은 돈 빼도 어쨌든 3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거주로 투자를 하려면 5억짜리 집에. 네. 아, 몸테크도 안 되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3억이 없어도,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인데 전세가 뭐 한 3억이고 제가 그럼 2억 있어도 제가 집을 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거주를 하려면 주담대 외에는 모든 금액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 정도 있으면 저는 괜찮은 데라면, 그리고 내가 살 거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시세 차익 플러스 내가 주거 만족도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정말로 이제 빚 때문에 그 이자가 아무리 저금리라고 해도 사실 금액이 커지면 비용이 꽤 나간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뭐 주담대로 잡혀져 있는 게 제가 2.8%에 2억 5천 잡혀 있는 게 한 달에 원리금 상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그게 2.8%인데도 한 달에 원리금 한 93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텝을 못 밟게 되잖아요. 그거 하나에 특히나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이 안 좋냐면 제가 팔고 싶을 때 잘 팔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처분이 힘들구나. 저 아는 그래서 그 괜찮은 입지에 호재가 있는 지역이었는데 3년 전에 이제 신혼집으로 빌라를 샀는데 그래서 좀 살아보더니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 2년 전에 내놨어요. 근데 뭐 알다시피 최근에 2년 동안은 장이 되게 좋았잖아요. 최근 몇 개월 전까지 되게 좋았잖아요. 아직까지 안 팔렸어요. 빌라가 그 다세대란 이유 때문에 입지가 구린 것 안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황금성이 본인이 상가격에 내놨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주변에 한 3명이 있어요. 네. 그만큼 매력이 없구만. 그러니까 이게 뭐 매력을 뭐 시세 차익 걷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쉬운 영역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황금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기본적으로 준비가 좀 덜 된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가격이 보이잖아요. 네. 직방이나 뭐 호갱노로만 봐도 이거 얼마에 팔렸네? 이런 게 바로바로 보이고 그리고 그런 거래량이 꽤 되다 보니까 이 정도에 샀는데 이 정도면 얼마 정도 벌었다 이런 것도 보일 수 있고 또 이 정도에 팔렸으니까 이 정도에 내놓으면 팔리겠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뭐 빌라 투자 같은 경우는 물론 성공한 사람 되게 많죠. 뭐 2천만 원 투자해서 2억 벌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솔직히 10% 미만이에요. 그걸 묶이는 경우나 아니면은 물론 나는 투자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쾌적한 환경 이런 거에서 좋다 그런 시세 차익보다는 그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뭐 토지비 상승은 있지만 건물 같은 경우는 약간 감가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지금은 그렇게 영끌까지 해서 또 투자를 하기에 좋은 여건도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몇 번 방송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도 되게 관망을 하고 있고 여윳돈이 있어도 쉽게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윳돈으로 투자해도 사실 막 불안한 건데 그거를 이제 막 이자까지 감당하면서 투자를 하는 건 좋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시드머니를 더 모으고 일단은 당장 뭔가 이사를 더 좋은 집, 더 큰 집, 더 입지 좋은 집으로 가는 거는 한 번만 쉬고 그거 다음 단계로 그리고 이때 그러면은 뭐 그럼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럴 때 저희가 그 초보 투자자들한테 저번에 한번 방송했었잖아요. 일단은 부동산 관련 서적 읽고 지금은 진짜 뭐 저보다 훨씬 성공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막 유료로 뭐 클래스 1원이나 사실 그런 거는 강좌도 같이 관심 있는 친구들끼리 나눠서 들으면은 부담스러운 비용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내 내공을 키우고 내 시드머니를 키우는 거예요. 만약에 내공이 적은데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뭐 부동산 뉴스로 봤을 때 뭐 떨어진다 그러면 와 이거 어떻게 하지? 팔아야 되나? 오른다 그러면 올랐으니까 팔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해요. 내공이 없으면.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나는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언제쯤에 이 정도 가격이 오면 팔 생각이고 뭐 그때는 오르든 떨어지든 내가 사는 집이니까 크게 개의치 않겠다 이런 좀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면 편안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내 전략대로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면 일단은 뭐 급해서 남들도 사는 것 같으니까 나도 돈 벌지만 집도 같이 돈 벌어주면 좋으니까 사자 했는데 사는 건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사고 나서가 되게 불안해요. 항상 올라도 불안하고 떨어져도 불안해요. 오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올라도 불안해요. 저도 저는 그래도 나름 준비하고 샀는데도 그랬거든요.
그럼 네. 이분이 6,000, 6,500 뭐 시드머니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적어도 얼마까지 모아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찍어놓은 집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부족 금액이 나왔잖아요. 네. 그 부족 금액만큼은 이제 모아야 뭐 되게 무리하지 않고 빚을 무리하게 내지 않고 그냥 딱 은행에서 사실 저희 LTV가 되게 빡빡하잖아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빡빡하지 않은 빚을 내는 거니까 뭐 서울 같은 경우 40%밖에 안 주니까 그 정도 떠안고는 충분히 해볼 만한데 그때 되면 이제 금액으로도 쪼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거를 모으는 기간이 뭐 한 1, 2년이 된다고 치면 한 2년이 된다고 치면 그 목표 금액이 딱 있고 그 목표 금액을 모으기 위한 세부 플랜을 짜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 그 기간이 되게 막 지루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총선으로도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어찌됐든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뭐 당이 계속 그런 정책을 펴왔던 당이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물론 유동성 장세가 돼버리면 또 문제는 될 건데 어찌됐든 그게 막 지금 달리고 있는 장도 아니니까 이 기간에 좀 더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있을 거예요. 라이트하우스 어때요? 라이트하우스. 아 라이트하우스는 별론가요? 그런 것도 라이트하우스 같은 경우도 이제